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글로벌 핫 이슈는 아직까지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뒤숭숭한 이때 지금까지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어 마치 몇몇 나라들의 문제라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WHO는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 한국의 방역 체계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죠. 이 자식들 우리나라 입국 금지 시킬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네요. 마크롱, 과연 그는 어떤 대통령이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무엇보다 화제가 된 것은 정치를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평화를 지켜서 아닙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영부인의 나이가 24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느 나라든 종종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춤을 추던 어린 남자아이가 마크롱, 젊은 여성이 지금의 영부인입니다. 어떻게 24살 차이의 영부인을 만났을지 궁금하시죠?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43세, 브리지트 트르뉴는 1953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67세. 원래 트르뉴는 마크롱 엄마의 제일 친한 1년 선배였습니다. 즉, 엄마의 친구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살 때 학교의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마크롱은 15살 때부터 트르뉴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마크롱의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미행에 살던 마크롱의 집은 트르뉴를 만나지 못하게 하라고 파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마크롱의 집착은 끝을 몰랐죠. 마크롱의 부모님은 제안을 합니다. 앙리 4세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 교재를 허락해 준다고요. 고입 시험 6개월을 앞두고 마크롱은 기적같이 앙리 4세 고등학교 입학에 성공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학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허락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아버지는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1년 동안 다녀보고 결정을 하자고요. 화가 난 마크롱은 아미행으로 혼자 가버립니다. 그런데 트르뉴가 마크롱을 설득합니다. 파리 행정고등사법학교에 들어가면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정치학과를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마크롱은 또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랑의 힘은 위대한가 봅니다. 마크롱이 계속 트르뉴의 집에 찾아오자 트르뉴 전 남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렇게 2006년 트르뉴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하게 되죠. 그때 마크롱은 올랑드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좌관 시절 정치인들은 마크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어린애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7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크롱 나이 30세, 트르뉴 나이 54세. 올랑드 대통령 시절에는 그의 보좌관을 하게 되었던 경력 때문에 마크롱은 장관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24살 연상의 영부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500년 전 프랑스. 프랑스는 유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 프랑스 하면 요리가 유명하죠. 프랑스 요리가 유명하게 된 배경은 앙리 2세의 시집을 온 카트린드 메디치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메디치가의 카트린드 메디치와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1세의 둘째 왕자 앙리 2세와의 정략 결혼. 그러나 앙리 2세는 부인에게 무관심했고 당시 패셔니스타이자 앙리의 애첩 디안느 드 푸아티에를 가장 예뻐하기로 유명했죠. 앙리 2세와 푸아티에 나이차가 20살 연상, 엄마와 아들에 가까웠죠. 아편의 프랑스 대통령과 영부인의 데자뷰. 당연히 카트린드 메디치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트린드 메디치는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정원을 늘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녀와 하인들과 요리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요리사들은 이탈리아에서 보지 못한 좋은 요리 재료를 프랑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카트린드 메디치는 음식에 푹 빠져서 요리사들과 함께 많은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프랑스의 요리가 유명하게 된 배경입니다.
결혼 후 9년 동안 아이가 없던 메디치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무려 10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는 앙리와의 부부금슬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인과 잠자리를 더 자주 가지라고 권했다고 하는데 푸아티의 내조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앙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메디치는 채강 치맛바람으로 모든 사랑이 자녀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푸아티에 대한 질투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메디치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주 예언을 잘하는 예언가가 있으니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는 원래 예언가가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을 하려면 한 달간 궁전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현상이 스쳐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메디치는 노스트라다무스를 궁전에 머물게 합니다. 앙리 2세가 이것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앙리 2세는 노스트라다무스를 찾아가서 한 달 안에 넌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이 든 술을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주고 노스트라다무스는 마시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메디치가 다행히 그를 구하고 해독제를 먹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노스트라다무스는 말했습니다. 뭔가 현상이 스쳐 지나갔다고요. 앙리 2세 왕이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 중 3명의 자녀가 프랑스의 왕이 될 것입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기쁨의 미소가 지구 끝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왕보다 왕비가 더 오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비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냐고 매달렸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막내딸 마르그리트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바로 톨레메오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식들이 줄줄이 먼저 저 세상을 뜨는 것을 지켜본 카트린은 69세의 나이에 늑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500년 전 데자뷰, 현재와의 차이점이라면 마크롱과 트로뉴 사이에 카트린 드 메디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평화로운 프랑스가 되길 바랍니다. 2016년 프랑스 대통령은 올랑드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인기가 많았으나 잘못된 정책과 외교적 실패, 스캔들 등으로 인해서 그의 인기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유층에게 세금을 75%를 부과하는 정책은 기업들과 부유층이 프랑스를 떠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좌파 대통령으로 불린 올랑드 대통령의 마지막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부 장관직을 하고 있던 마크롱이 2016년 4월에 앙마르 슈라는 당을 창당합니다. 중도 성향으로 스스로를 불렀죠. 그러고는 2016년 8월 장관직을 그만둡니다. 마크롱이 영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전 올랑드 대통령이 속한 사회당으로 출마를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사회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당과 선긋기를 시도하면서 당을 창당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의 한 수입니다. 아마 사회당 소속으로 계속 있었다면 대통령이 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선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중도를 외치면 오히려 양쪽의 공격을 받기 좋습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합니다. 2016년 12월 그의 대선 지지율은 피용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피용은 나중에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용 후보가 가족이 연루된 공금 횡령 의혹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였습니다. 역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후보를 사퇴합니다. 그렇게 사퇴만 할 줄 알았는데 피용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저는 부정으로 인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나마 프랑스가 미래로 전진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마크롱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크롱은 르펜 후보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벌입니다. 르펜 후보와 거의 모든 것이 반대되는 정책을 내세운 마크롱. 그는 선거운동도 조금 특별했습니다. 앙마르슈당의 자원봉사자들은 단지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유권자 30만 명을 찾아가고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약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마크롱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08년 대선 캠페인에서 이용했던 뿔뿌리 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에밀리 숄타이스는 설명했습니다. 르펜 후보는 반이유, 반이민, 반체제 등과 같은 정책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마크롱은 오히려 EU 결속 강화, 반이미 반대 체제 강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합니다. 아직 프랑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마크롱은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르펜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7일 드디어 마크롱 후보는 2차 투표회에서 르펜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30대 장관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를 거야. 이런 의문을 지우며 젊은 패기와 열기로 프랑스를 희망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이 퇴임할 때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드라마틱한 선거를 한 마크롱, 드라마틱한 사랑을 한 마크롱, 드라마틱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를 바랍니다.